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백신을 맞은 종합병원 의료인이 돌파 감염됐고 일부 병동은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법원이 일제강제동원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거래 대금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다음 주 실시되는 신인 1차 지명에서 초고교급 강속국 투수와 만능 내야수 중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용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장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광주시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무릎 사과 이후 1년 만에 국립 5.18 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은 경선을 둘러싼 당내 잡음은 곧 해소될 것이고 자신은 경선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무릎 사과 이후 꼭 1년이 되는 날, 다시 찾은 5.18 묘지에서 김 전 위원장은 5월 영령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꼭 다시 오고 싶었다는 김 위원장에게 쏟아진 언론의 관심은 당내 경선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사이의 녹취록 갈등을 비롯한 당내 잡음은 곧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준석 대표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지 못할 것 같으면 본인의 소위 정치 캐리어에도 내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러한 점을 갖다 잘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전 총장과의 최근 오찬 회동에 대해서는 그냥 밥만 먹었다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일을 마치고 떠난 조직에 다시 들어가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선대에 가서 뭘 한 달에 끼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그런 와중에 가나 끼어서 가서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하지만 경선 갈등이 반복되면서 호통칠 어른이 필요하다는 둥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전 위원장의 역할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역시 관심 두지 않는다면서도 당대표와 후보들에 대해서 훈수와 평가를 계속하고 있어서 킹메이커로 다시 등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종합병원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병동은 코호트 격리 조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백신 수급이 불안정해서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의료진이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동선이 겹친 또 다른 의료진 2명과 환자 1명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진 3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상태여서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가족과 지인 등 4명의 N차 감염도 발생했고 일부 병동을 코호트 격리시키는 등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코로나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고위험군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백신을 접종하셨더라도 감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 확산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가와 연휴로 시민들의 이동이 많았던 데다 코로나를 예방해 줄 수 있는 백신 접종률도 백신 수급 문제로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국민은 전체 인구의 21%에 불과하고 광주시도 10명 중 2명 정도만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한편 광주시에서는 지난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가 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해 누적 사망자가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 소상공인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소상공인연합회는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명령을 지켜왔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업장을 운영하며 스스로 방역하는 자율형 방역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잦았던 요즘인데요. 오늘은 소나기 소식은 없지만 늦은 밤부터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낮 동안에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남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밤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약 열흘가량 이어질 전망인데요. 일요일 오후에는 이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 가량이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덥고 습한 남서풍이 더해지면서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지나면서 기온은 잠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토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 27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일요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지하와 1층이 물바다로 변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올 여름 들어 벌써 세 번째인데요. 주민들은 도시가스 배관 매설 공사가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지만 공사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빗물이 아파트 입구에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1층 복도는 물바다가 됐고 지하까지 가득 쏟아진 물에 엘리베이터까지 잠겨버렸습니다. 지난달 6일 집중호우로 영암의 한 아파트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 여름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수리비만 지금 1,000만 원 이상 나왔다는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물이 범람한 적이 없었어요. 주민들은 마대자루로 꽉 막힌 인근 도로 세 곳의 우수관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진 지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런 침수 피해는 없었는데 지난해 12월 도시가스 배관 매설 공사 뒤에 우수관이 막혀 도로 위의 빗물을 아파트로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공사 이후 관리가 소홀해 피해가 났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늘 탓하고 있는데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로서 생긴 상황인데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너네들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하지만 공사업체는 우수관 위 마대자루를 치우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파트 침수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 자연 배수 시설이 아니고 강제 배수 시설입니다.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면 그 펌프 용량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또 업체는 손해사정인에 의뢰해 과실 여부를 판단하자는 입장.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지만 영암군은 피해 주민과 업체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정용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장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 관장은 지난 13일 오후 4시 30분쯤 5.18 기록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관장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와 체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사직서를 광주시에 제출했고 광주시는 징계위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 시신을 부검하려면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부검은 필요하지만 광주학동 붕괴 참사의 경우처럼 범죄와 무관할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부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강속구 투수와 만능 내야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기아 타이거즈가 다음 주 월요일에 실시되는 신인 1차 지명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구 팬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호타 준족의 대명사 이종범의 버금간다. 동성거 내야수 김도영에게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입니다. 정교한 타격과 안정적인 수비력, 그리고 빠른 발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올해 치른 21경기에서 4할 5푼이 넘는 높은 타율의 17타점, 17개 도루를 기록했고 최근 협회장기 대회 준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정범 선수같이 타격이면 타격, 주루면 주루, 수비면 수비 모든 면에서 팀에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진흥구 투수 문동주는 뛰어난 체격 조건에 부드러운 투구 폼에서 나오는 154km가 넘는 빠른 볼이 최대 강점입니다. 여기에 슬라이더와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의 변화구도 장착했습니다. 올해 치른 11경기에서 방어율 2.76을 기록했고 무엇보다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부드러운 폼, 또 굉장히 빠른 직구를 가지고 있고 일단 내년부터 15승을 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1차 지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선수는 상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낙 컨택 능력이 좋고 굉장히 달리기가 빠르기 때문에 그게 도영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빠른 공이고 빠른 공에서도 일단은 좋은 변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해도 어색하지 않은 선택의 시간은 이제 사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팀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민에 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1차 지명을 받았던 정혜영은 마무리로, 이유리는 핵심 선발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영고 지역 선수에 대한 신인 1차 지명. 기아의 최종 선택은 투수일까요, 타자일까요?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와 여자 배구 대표팀이 보여준 투혼, 많은 국민들께 감동을 안겼습니다. 우리 지역 배구 명문인 목포 여상에서 제2의 김연경을 꿈꾸는 유망주들이 이 태극마크를 노리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다음 주 전국대회를 앞두고 분주히 훈련 중인 목포 여상 배구부. 195cm의 압도적인 신장의 선수가 어디서든 눈에 띕니다. 지난해 몽골에서 유학 온 2학년생으로 중고 배구 감독들 사이 이미 화제가 된 소녀. 외발 공격과 점프 서브도 일주일 만에 터득하는 등 습득이 누구보다 빨라 기량은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공격은 제일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어르엉은 몽골에서 배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늘 좋아했던 한국으로 왔습니다. 김연경 선수처럼 성장해 한국인 선수로서 태극마크를 다는 게 꿈이기 때문입니다. 귀화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연경 선수처럼 되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 선수는 엄청 힘세고 스피드도 세고 그냥 다 좋고 지난 94년 창단한 뒤 전국대회에서 20차례 이상 우승하고 염혜선 등 국가대표 4명을 배출한 목포 여상 배구부. 어르엉뿐 아니라 몽골에서 함께 온 샤롤, 이미 청소년 대표팀에 합류한 이현지 등 유망주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라올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또 아주 탁월한 기량들을 가지고 있고 또 장신 키에 아마 목포 여상고 배구가 아마 내년, 내후년 최근 1, 2년 사이에는 아마 큰 사고를 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대회가 취소돼 기량을 발휘하기도 어려웠던 선수들. 다음 주 충북 단양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서 꼭 우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2025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광주시가 유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유치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인사 97명으로 구성됐고 이용석 광주시장과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또 대한민국 양궁 역사상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을 보유한 기보배 선수가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2025년 대회 개최 도시는 유치 신청과 평가 등을 절차를 마친 뒤 세계양궁연맹이 오는 12월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문화원이 5.18을 주제로 한 전시회 홍보물에서 전두환 문구를 삭제한 것은 조직적인 문제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아문화원 검열, 작품 훼손, 진실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단은 어제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을 비판한 특정 문구를 삭제한 담당 직원은 물론 이 같은 행위를 승인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아시아문화원과 광산구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단은 아시아문화원에 적절한 징계와 재발 방지 교육 등을 권고하는 한편 광산구도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출범 10년을 맞았습니다. 여수 광양항을 스마트 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지만 물동량 정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한국컨테이너보드공단의 맥을 이어 새롭게 출범한 여수광양항만공사. 지난 10년 동안 항만공사는 여수광양항이 국내 최대 복합 물류 항만으로 성장하는 데 중심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여수광양항의 총 물동량은 1억 4,500만 톤. 부산항에 이어 국내 2위 항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 물동량을 기준으로 하면 국내 1위 항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 1조 812억 원이었던 부채도 올해 3,180억 원으로까지 줄이면서 재무 건전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익 향상과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경상금비 절감의 노력 등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부채를 축소했고 미래의 성장의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여수광양항은 이제 스마트 복합 물류 항만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여수광양항 2021, 2023 아젠다를 수립해서 스마트 항만, 산업 중핵 항만, 그리고 해양관광 항만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의 꾸준한 성장 속에서도 여전히 제자리인 컨테이너 물동량은 과제입니다. 올 상반기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01만 TEU로 부산, 인천항에 이어 국내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양항 배후 경제권 형성을 통한 로컬 물동량 창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미래 융합형 신성장 사업의 창출, 해양 클러스터의 개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 10년 비교적 성공적 운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공사의 향후 10년 새로운 과제는 여수광양항을 산업과 관광이 융합된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 광산구 평동 2차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소각을 제외하고 매립만 이뤄집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와 평동 2차 산단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자는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산단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매립만 하는 내용으로 용지 매매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소각뿐만 아니라 매립도 문제라며 폐기물 처리 시설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백신 냉장고의 온도 정보를 119 상황실과 실시간 공유해 효율적인 관리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위탁 의료기관의 특수 냉장고에 보관 중인 백신이 적정 온도를 이탈하는 경우 의료기관 담당자뿐 아니라 119 종합상황실과 관할 보건소 등에 순차적으로 통보돼 담당자가 알림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수와 남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김회재, 남해 하영재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은 20여 년 전부터 추진해온 영호남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데 4차례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좌초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제5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 사업의 5번째 예타 결과는 빠르면 다음 주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지역 실정을 감안한 예타 평가 기준이 변경돼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이 오늘부터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여수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가사리 생태공원과 모사금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와 섬을 배경으로 국내 정상급 버스커들의 공연을 비대면 유튜브 버스킹으로 진행하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에 유튜브 여수 MBC 뮤직 플러스를 통해 공개합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은 매년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관광객들의 인기를 얻어왔지만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아름다운 가을 안심 관광지를 소개한 남도 가을 여행 책자가 발행됐습니다. 가을 감성과 별미 여행을 주제로 다양한 관광지와 먹거리 정보를 담고 있는 이번 책자는 전남도 주요 관광 안내소에 비치되고 온라인에서는 남도 여행 길잡이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잦았던 요즘인데요. 오늘은 소나기 소식은 없지만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 없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부터는 남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밤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약 열흘가량 이어질 전망인데요. 일요일 오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우선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 가량입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덥고 습한 남서풍이 더해지면서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지나면서 기온은 잠깐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토요일인 내일은 광주의 낮 기온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0도 안팎으로 선선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완도의 낮 기온 29도, 진도의 낮 기온도 29도로 남해안 지역도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순천의 낮 기온은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